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주제는 그 역의 노래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1차적인 주제를 삼았습니다. 다만 그 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선 어쨌든 그 한자 오늘은 이제 개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 그 개벽에 보면은 개벽이 뭔가 하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주역에 나오는 역에 나오는 꼭 주역이 아니라 주역 이전이죠. 역에 하도 낙서가 돌아가는 그림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려놓은 게 이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은 결국 역이라는 게 초지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게 역의 노래라고 한다면 그 역의 기본 공식이라고 그럴까? 그 역의 기본 원형이 종합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겨울이 여기 있고 이 앞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여름이고 이 겨울과 여름, 봄과 가을 그리고 이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게 이 흑토 가운데 흑토입니다. 이 흑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상극과 상생이 만나는 새벽과 초저녁이라고 썼는데 이걸 봄, 여름, 가을, 겨울이기도 하고 새벽과 초저녁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새벽과 초저녁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는 오늘의 주제인 개벽을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려면 이게 그냥 쉽지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서 새봄이 그 추운 겨울을 뚫고 새싹이 나오기 위해서는 천지가 뒤집히는 개벽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통 흔히들 얘기하기를 봄이 추운 겨울일 줄 알았는데 그 추운 겨울을 뚫고 새파랗게 솟아나는 새싹처럼 봄이 열리게 되는데 이 꽁꽁 닫혀있던 겨울을 뚫고 새 아침을 열고 새 봄을 연다 해서 또 개벽입니다.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것은 그냥 해가 자연스럽게 그냥 아침 해가 그 정오에 높이 뜬 그 태양으로 바뀌는 게 결국 여름으로 대낮이란다면 그게 곧 여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가을로 졌다가 겨울이 되면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데 마치 대낮에서 저녁을 지나서 밤이 되면 안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이것은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내려가는 해가 지면서 아주 져버리는 그런 내림이란다면 여기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르던 기운과 내리는 기운이 바뀌는 자리가 또 이 자리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개벽이 한번 있고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오르려는 기운과 내려가려는 기운, 활짝 펴려는 기운과 움츠리는 기운이 올라가는 기운과 내려가는 기운이 서로 싸움을 해서 여기서 상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서로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가을입니다. 이게 새벽과 초저녁이란다면
이걸 사시사철로 치자면은 이게 봄이고 이게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과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이런,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도 다 이미 증명이 되는 겁니다만, 사실은 이게 지구의 축입니다, 축. 이게 정북이란다면 여기에 북극성이 있는 거죠. 북극성이 지금 있어갖고, 북극성 중심으로 이 지축이 여기 있던 지축이 일로 갔다가 서북으로 갔다가 서북으로 갔다가 동남으로 가는, 이걸 보통 북서 동북 이럽니다. 북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북, 여기는 서북. 이게 서북, 이거 동북 거게 되는데, 이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번의 개혁이 되는데, 뭐 아침 저녁 뭐 새벽 초저녁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제 두 번째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화상쟁과 금화개혁까지를 설명할 겁니다. 이건 제가 무슨 결론을 갖고 있어가 아니라, 이제까지 그래도 제 나름으로는 한 60여 년 가까이 주역을 공부하고, 또 역의 노래를 라는 이름으로 64개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만, 그 전에 이 전체적인 구도, 이 천지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천지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이 개론 삼아 이 하도낙서, 주역 책의 제일 첫 부분에 있는 하도낙서와 주역 8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주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역은 문왕의 8개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도는 복희 8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희 8개가 원형이고, 그 원형이 변화의 상극의 세계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왕 8개로 왔다가, 또 다시 이것이 일로 사실 이 지구가 태양을 돌 때도 실제로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건 나사의 훌륭한 과학자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분명히 확인까지 한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 때 그냥 도냐? 반드시 삐딱 하면서 서북에서 동북으로 이렇게 하면서 태양을 돕니다. 그 태양에 돌 때도 그렇게 돈다. 그건 나사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다 하는 얘기까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천지자연의 이치고,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치고, 또 그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사람이 북극성과 태양과 달과 그 사이에 이 지구의 움직임이 있는 거고, 생명체의 그 생명 활동이 그 천체의 궤도하고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이건 제가 교재 삼아였다 올려놓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고, 이제부터 이제 개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개벽에 대해서, 개벽이라는 말은 요즘 이제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벽이라는 말을 가장 알기 쉽게 그 노래한, 이게 춘산채지가라고 하는 봄산에 올라 나무를 캐는 노래. 이 개벽이라는 말의 뜻을 새 세상을 열다라는 뜻으로,
조선조 말 우리 민중, 우리 백성들이 들에 봄에 나무를 캐며 불렀다는 춘산체지가의 한 귀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보통 남조선 뱃노래라고도 합니다만 이게 조선조 말에 우리 옛 선각자들이 지었고 또 우리 백성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이다. 봄이 왔다. 개벽이다. 겨울에서 봄이 오는 것 자체가 개벽입니다. 겨울 가고 봄이 왔다. 개벽이다. 일조백선. 옛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 일조백선 시대입니다. 한 놈이 다 헤쳐먹는 세상. 옛날에는 왕들이 그랬고 최근에 와서는 독재자들이 지 맘대로 백성들을 부려먹는 것을 일조백선 시대라고 한다면 만민이 백성들이 민중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봄. 만물이 새싹이 움텄고 모든 생명체들이 다 저마다의 봄을 여는 모습을 백조일전 봄이 왔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얘기의 큰 주제이기도 한 만국 활개 남조선이라는 말로 계십니다. 이걸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만 개의 나라, 만국, 온 세상,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계책이 조선에서 나온다. 남조선이다. 그럼 이 남조선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남자가. 지향한다. 지남철의 남자처럼 어딘가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남이라고 합니다. 조선을 지향하다.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이 조선 땅, 우리 조선조 말이 다 망할 때인데 임금들은 다 개판이 나갔고 다 망하고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습니다만 서양 열강 제국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동양을 잡아먹으러 왔을 때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조선조가 망했지만 그 망하는 나라에 우리 백성들은 그래도 그 망해가는 나라에서도 오히려 남을 캐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가사에 세상에 이런 귀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망해가는 조선의 백성들이 온 세상을 살리는 계책이 바로 우리 조선에 있다 하는 얘기를 남조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만국활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세상을 살리는 계책이 지향한다, 조선을. 근데 이게 남조선을 또 우리 강정산 선생은 아주 풀이도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남조선은 남은 조선이라는 소리다. 북쪽, 남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우리 요즘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이 노래가 나올 때는 북조선, 남조선이 없을 때입니다. 조선 하나만 있을 때니까 북쪽, 남쪽에 갈리기 이전에 그 조선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조선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남은 사람들 다 이당 저당 뭐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막수주의,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걸 다 따라갈 때 그 어떤 주의 이념에도 따라가지 않고 이당 저당 다 찾아갈 때 갈 데 없이 남은 사람들이 남조선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개벽으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개벽의 개자를 일단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릴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그림을 보시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개벽이라는 말은 10개자의 10벽자입니다. 10개 10벽. 그래서 개벽은 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다. 여기 문이 있다면 그 문이 자물통으로 잠겨 있습니다. 빗장이 걸려 있죠. 문과 대문에 빗장을 걸잖아요. 이렇게 빗장이 걸렸는데 그 빗장을 두 손으로 밀어서 여는 겁니다.
손 두 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서 문을 두 손으로 밀어내는 모습을 더해서 10개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자도 또한 10개짜, 10벽인데 이 벽자는 똑같은 문에다가 이것도 또한 벽자입니다. 그래서 이 벽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벽자의 원형을 제가 각골문에서 찾아본 바로는 여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고 여기 밑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건 엉덩이 똥구멍을 그린 겁니다. 똥구멍을 여기다 그려봐야 누가 알아볼 수도 없으니까 엉덩이 밑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똥구멍이다 하는 걸 표시를 한 겁니다. 거기에 색임칼, 이게 단독칼 비슷한 건데 색임칼을 합친 글자가 이 벽자입니다. 그래서 이 깨질 벽자를 해석을 해 놓기는 사전에는 사실이기도 할 겁니다. 옛날 임금들이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서 양쪽 가랑이부터 갈라놓는 형벌 이라는 뜻을 나타내가지고 이 벽이 주로 쓰이기는 피한다, 물러난다, 허물, 복, 임금벽이라고 읽습니다. 이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사람 엉덩이 밑에 동그라미가 똥구멍으로 보여야 이게 결국은 이 글자를 그건 제가 이제 갑골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결국 그걸 기본적인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이 벽자가 들어가면 이 똥구멍인데 똥구멍에다가 칼을 집어야 했단 말이에요. 엉덩이 밑에 똥구멍. 단독칼. 지금은 이걸 보통 매울신이라고 합니다. 같은 글자인데. 이거를 그리다 보니까 약자로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바뀌어갖고 이걸 벽이라고 하는데 벽.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둘 다 10개입니다만 열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근데 이거는 그냥 문을 그냥 단순히 여는 거란다면 이 글자는 이 벽자가 보이는 것처럼 엉덩이 똥구멍에다가 칼을 집어해갖고 옛날에 아주 그런 지독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냥 벽형을 당했다 그러면 배를 갈라서 마치 사람을 닭을 잡듯이 그냥 닭 똥구멍에다 넣어갖고 그냥 쭉 배를 갈라내서 내장을 다 털어내고 그 짐승을 가슴을 쪼개서 연다. 똥구멍부터 그것도. 그 아주 쓰레기를 다 걷어내고 삶습니다. 삶을 때. 닭을 삶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단어에는 이 새 세상을 연다. 근데 개벽의 원래 뜻은 간단히 말하면 밤이 가고 아침이 오는 것도 개벽이고 낮이 가고 밤이 오는 것도 개벽입니다.
밤과 낮은 그 성격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서 새 아침에 아침이 오는 거나 환했던 대낮이 캄캄한 밤으로 바뀌는 거나 그 바뀌는 것 자체를 개벽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가을에는 겨울을 열고 겨울에는 봄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봄 개벽이 있고 가을 개벽이 있는 겁니다. 이거 저녁이라고 그래도 됩니다. 이거는 아침이라고 그래도 되고, 뭐 새벽이고 초저녁이 되겠습니다만, 그 새벽과 초저녁.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쪽으로 좀 옮겨볼까요? 이걸 밤, 아침, 대낮, 저녁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길게 잡으면 겨울이 됐다가 봄이 됐다가 봄이 여름이 됐다가 여름이 가을이 됐다가 겨울이 가는데 여기에 제가 아까 그 그림에서 나온 지축 여기에 북극성이 되게 여기 있습니다. 북극성. 이걸 그래서 정북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진북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23.5도인가 기울어져 있는 거. 이게 삐딱빼딱 하는데 겨울에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이 기본 구도 이걸 1년으로 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겠습니다만 또 시대 단순히 1년이 아니라 뭐 500년 단위로 하던 2000년 단위로 하던 아니면 5만 년 단위로 하던 세상이 이 지구의 궤도 우주의 궤도에 따라서 큰 시대적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시대적 변화와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사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거대한 문명이 일어났다가 그 문명이 사라지고 새로운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시대가 가고 새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줄곧 독재 정권 밑에서 휘달리다가 이제 드디어 그 독재 정권의 쿠데타라든가 비상계엄에 의해서 항시 시달리다가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독재를 평화적으로 물리쳤습니다. 평화적으로 물리쳤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봄 계획은 상극이 좀 극성하고 상극이 좀 상생 주도권을 추운 겨울을 뚫고 가려니까 추운 겨울을 뚫어내려니까 그걸 극하는 기운이 센다면 아예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죠. 여름에 끊임없이 성장하려고만 하는 그 막 무성하게 번져나가려고만 하는 기운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게. 그걸 줄여서 뚫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건 거꾸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가실한다고 그러죠. 가실. 가실. 열매를 맺고 씨를 품고 겨울로 가야 겨울 동안 저거 씨가
이 겨울에 보호를 받아서 성숙해갖고 봄이 되면 힘을 길러서 봄이 되면 뚫고 나옵니다. 이 상생과 상극이 뒤바뀌는 시절, 그거를 아마 개벽 뭐 어떤 증상교라든가 뭐 천도교, 거기에 원불교 이런 걸 그 믿으시는 분도 있겠고 또 책으로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건데, 선천개벽이 있고 선천개벽이 있고 후천개벽이 있다고 그럽니다.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봄이란다면 이건 가을이고, 이게 구시대란다면 이게 새시대가 열리는, 여기가 구시대. 구시대와 새시대가 바뀔 때 저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긴 또, 여기는 새시대와 구시대의 시작입니다. 구시대의 시작. 구시대의 시작과 구시대의 시작이 저 새시대의 씨앗이 열리는 거예요. 씨앗. 열매를 맺어. 열매. 결실을 해서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결실의 계절. 이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주 중요한 상생과 상객을 상징하는 이 토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주역을 설명하기 전에 주역을 설명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손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치자면, 봄 기운이 여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봄이 여름이 돼서 여름이 가을로 가기 위해서는 올라가려는 기운과 내려가려는 기운이 서로 상충을 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계속 올라가고만 싶은 그 성향하고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천기의 변화에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는 기운과 내려가는 기운이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 내려가는 지점이니까, 여기에 이게 둘이 잘못하면 싸움이 나서 어느 한쪽이 아주 죽어버리면 수도 있어요. 얘가 얘를 죽여도 안 되지만 얘가 얘를 죽여도 안 되는 겁니다. 여름 기운은 여름 기운대로 가을 기운한테 항복을 해야 되고, 또 가을 기운은 여름을 그냥 죽여버리면 열매도 못 맺습니다.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 곡식을 잘 여물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작용을 하는 게 이 토성입니다. 토성.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설명하면, 이걸 거꾸로 해서 생각하면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겨울, 해가 짧아서 이렇게 해가 짧은데, 이 겨울이 다시 봄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저 하도낙서 그림을 이 입체로, 평면으로 보지 말고 이런 입체로 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입체로 보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체로 보면 이 가운데 토가 있어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데, 가운데 토를 중심으로 놓고 이 봄과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토성이 자격이 꼭 필요한데, 이걸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개벽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개벽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결국 하느님이라고, 이거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을 닮은 인간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의 노래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이게 토성입니다. 목화, 금수, 토. 목화, 토, 금수. 수하고 목하고 사이에 다시 또 토가 있습니다. 목화, 토, 금수가 계속 돌아가는데 그것을 천지자연에 돌아가는 법칙이고 또 그걸 이해해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그럴까. 아무튼 그게 설명하는 방법이 역으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인류는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꼭 여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서양 막론하고 이 천지자연을 쫓아서 천지자연과 이 인간 세상을 맞춰서 살려고 하는 노력, 또 천지자연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도 저마다에 다 역을 갖고 있습니다. 마야는 마야대로 마야역이 있고, 네? 저 그리스 로마 이런 데도 그거 다 각자 자기의 역이 있습니다. 천지자연을 이해하고 해와 달이 돌아가는 걸 이해하고 세상을 살고자 했던 거고, 또 그래야 순리적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순리의 세상을 이 역으로 설명했던 거고, 그 역 중에서도 특히 아까 소개를 드린 춘산채지가 봄나무를 캐면서 야, 추운 과일 빨리 가고 이제 봄이 오기 시작했다. 봄이 왔다. 추운 겨울 가고 봄이 왔다. 선천은 가고 후천이 왔다. 새날이 왔다 하는 노래를 이 개벽 노래를 통해서 불렀던 거죠.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봄이다. 개벽이다. 겨울 가고 봄이 왔다. 결국 봄이라는 거는 사실 개벽이라는 말은 해가 떴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해가 떴다. 해가 떴다. 개벽했다. 또 해가 진다. 해가 졌다. 그것도 개벽입니다. 멀쩡하니 있던 해가 없어지니까 그게 개벽이죠. 캄캄한 세상으로 바뀌어. 근데 이 캄캄한 세상을 바뀔 때 이거를 캄캄한 세상으로 어둠의 세상으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겨울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겨울은 바로 결실, 가을이라고 하는 결실의 계절을 통해서 봄이 막 새싹이 나온다면 가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결실을 맺고 씨를 품어야 그 씨가 봄에 다시 새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겹울이 됩니다. 겹울. 이게 아주 우리말이 기가 막힌 점인데 이게 겹울이 겨울입니다. 울타리가 둘이다 이거예요. 겉껍질. 가을이 되면 껍질이 생기잖아. 껍질도 이게 울타리니까 울타리고요. 그 속에 꼭 씨가 들어있는데 씨 속에 또 눈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이 있고 씨가 있고 그 씨 속에 씨 눈이라고 할까? 이 씨에는 껍질과 그 씨도 또 껍질이 있습니다. 그 씨를 감싸고 있는 겉껍질이 있고 속껍질이 있습니다. 이 껍질이 두 개, 겉껍질, 속껍질. 그래서 이중으로 둘러싸갖고
씨를 보호해서 눈도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눈이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덮어주고 있는 겁니다. 눈 속에 덮여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영하 40도, 50도 올라가도 눈 속에는 0도뿐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30도, 40도에 얼어 죽는 거하고 따뜻한 눈으로, 겨울에 눈은 따뜻한 겁니다. 추운 20도, 30도 따위 날씨에 눈은 높아봐야 눈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에스키모도 눈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20도, 30도의 그 강추위가 눈 속으로 들어가면 0도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살고 또 씨앗들도 그 눈에 따뜻한 그 보호하에 겨울을 나고 새싹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그게 천지자연의 이치고 그 가을 개벽과 봄 개벽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개벽의 노래에, 여기서는 지금 제가 아까 소개드린 이 봄나물 캘 때 부르던 노래는 봄 개벽이란다면 그 봄 개벽을 우리는 수없이 겪었습니다. 동학난을 겪었고 청나라 일본 군대한테 짓밟히면서 동학 농민혁명이 탄압을 당했고 일본 놈들한테 망했다가 또 서구 제국 미국한테도 당했고 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광주 5.18까지 줄곧 그 추운 겨울, 추운 독재를 뚫고 나오는 그 피나는 투쟁을 해서 지금 우리 민주사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민주사회가 시작된 게 4.19를 제일 처음으로 한다면은 4.19의 피를 흘리고 5.18의 피를 흘리고 6월 항쟁 때 비로소 저 이한열 열사가 한 사람만 죽고 우리의 개벽을 이루어냈는데 그 개벽은 봄 개벽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개벽은 봄의 개벽이 아니라 결실을 위한 가을의 개벽이라는 이야기를 큰 주제로 삼아서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